마시간 사람아 황당한 사람아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셔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안녕하세요. 7월 9일 황당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이형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사건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것은 보수 세력의 황교안 띄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네, 혹시 어제 중앙일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중앙일보를 보지 않습니다. 네, 물론 바람직하지만 어제 중앙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헤드라인이 청와대 대일 장기전 하겠다. 황교안이 힘 보태겠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네. 아니, 뭐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 대일 장기전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황교안 대표가 힘 보태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뭐 사실 동급으로 취급될 만한 지금 상황인가요, 이게? 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청와대와 황교안이 동급인 것처럼 같은 급으로 정책을 서로 상의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존재로 동등하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조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뭐 그 내용상으로 봐도 그렇죠. 사실 황교안 대표는 뭐 일본이 이러기 전에 뭐 알아서 뭐 잘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일본의 요구가 이렇게 터져나오기 전에 미리 청와대가 뭐 일본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랬던 사람인데 그 목소리를 청와대가 거의 동급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청와대가 일본의 이런 경제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황교안이 꼭 힘을 보태야만 하는 것처럼 뭐 그러지 않으면은 청와대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좀 황교안 대표를 청와대와 동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듯한 게 이미 사실 예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수 언론 아닙니까? 중앙일보라고 하면 거기서 황교안 대표를 그런 급으로 띄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거 자기를 청와대급으로 올리려고 한 사람은 황교안 대표 본인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네. 그런 데서 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보이기 위한 시도들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뭐 최근에 7월 5일 황교안 대표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자리를 마련해달라라고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그 회동을 하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그 김상조 정책실장에게는 민생대장정을 가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 저번에도 뭐 민폐대장정 아무튼 뭐 저번에도 부산에 시장 아무도 없는 시장에 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를 갔다 왔더니 국민의 목소리나 아픔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현장 나가기가 어렵지 않냐? 자기 갔다 왔으니까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건 서면으로 알려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 현장에 가끔씩 나가기도 하잖아요. 굳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단독 회동 자리를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애초에 독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1대1 회동하려면 하자. 근데 기존의 여야 5당 대표들 회동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1대1 회동도 하자라고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5당 대표 회동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걷어 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당 대표 회동도 하고 1대1 회동도 하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5당 대표 회동이 있기 때문에 1대1 회동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걷어 찬 거네요. 네, 1대1 회동은 하겠는데 5당 대표 회동은 할 수 없다면서 이제 차버린 거죠. 제안을. 그럼 뭐죠? 1대1 회동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 대통령이 현장 나가기 어렵지 않냐. 그 이유 때문에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당 대표 회동하고 1대1 회동할 때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뭐 사실 5당 대표 회동할 때도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얘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심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본래 목적이 아니다 이런 거네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이걸 하려면은 어떤 경로 아까 말씀하신 서면으로 해도 되고 5당 대표 모였을 때도 해도 되고 그렇죠. 5당 대표 회동한 다음에 1대1 회동할 때 그때 얘기해도 되고 그렇죠.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1대1 회동을 고집하는 게 어떤 의도가 있겠냐. 그럼 황교안 대표가 굳이 이렇게 1대1 회동을 고집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보수 세력의 유일한 대표로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을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황교안 대표를 총선 승리에 이제 견인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대선 후보까지도 바라보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생각을 해보니까 대선 후보, 지금 이제 야권이라고 하죠. 자유한국당 쪽에 대선 후보를 생각해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나갈 사람이 지금 전멸한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없는 것 같네요. 이미 나경원 막말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국민들 이미지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뭐 김진태 뭐 이런 사람이 나가기도 그렇고,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뭐 바른미래당과 뭐 우리공화당 이렇게 보수표가 그나마 나눠지면 이제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황교안 중심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 그 황교안이 제일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빨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절박함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황교안 씨가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청원이라든지 김무성, 김문수, 이문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치 황교안 중심으로 뭔가 모이는 것 같은 분위기 느낌을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뭐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보수정만의 어떤 단합 이런 거겠지만 이미지 자체는 뭔가 이 사람이 범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총선 전략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조선일보 계열의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 산상 같은 경우에 네. 보수 진영이 만약에 단일화했으면은 이길 수 있었다라는 보도를 내면서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만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다 모두 보수 세력을 통째로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과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입지를 다져놔야 보수 대통합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을 위한 세력이 아니라 정권, 권력을 보는 세력들이 자기 길을 보수라고 지칭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을 믿고 가면은 대선까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딱 씌워지면 그 사람 중심으로 그 밑에로 쭉 줄 설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이제 황교안을 띄워준 역할을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고 행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절대로 황교안이 받지 않고 있는 게 그렇게 하면 5당 대표랑 동급이라는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리 좀 만들어 달라기보다는 이런 사진 좀 단둘이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이 둘이 찍힌 사진 좀 찍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의전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의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총선 전략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씨가 이렇게 청와대와 1대1로 뭔가 해보겠다, 그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네 속을 모를 줄 아냐? 대통령 후보 입지를 확실시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넌 독대를 요구하려는 것이다. 아주 교활한 놈이다. 이런 댓글부터 네. 국회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지금 청문회만 겨우 열리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국회 정상화가 먼저 아니냐? 국민들이 임질이냐? 언제까지 놀 거냐? 이런 그리고 산적한 민생 법안과 추경 외면하는 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니들 포로냐?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런 부분을 좀 읽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 읽어내고 계신 것 같고 어찌 보면 소멸 위기에 빠진 이 자유한국당 세력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꼼수를 쓰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밝은 눈 아래 그냥 마치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와 왜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황당한 뉴스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페이스북으로 보고 계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